네, 복덕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필명 빠숑이죠. 김학열 스마트튜브 소장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집값 전망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우선 이유는 작년에 했던 질문하고 똑같아서. 아, 근데 답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음. 잠깐 이제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수능 웃음이 나왔었고요. 지역마다 다르다. 또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요. 내려가는 지역이 있을 텐데 작년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갈 지역보다 내려갈 지역들이 조금 더 많긴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려갈 지역들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들은 조금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런 좀 총체적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음, 자, 그런데 네. 한쪽에서는 지금 집값이 이미 네. 전국을 찍고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오를 대로 올랐다라는 말은 일단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고요. 왜냐하면 뭐 단기 조정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올라갈 지역과 내려갈 지역들이 좀 이렇게 어떤 양극화, K자 형태로 갈 거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예, 예.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6월 1일 세금 규제 때문에 예. 한시적인 매물이 좀 집중되게 되면은 그런 지역들은 조정될 수 있겠지만 그런 매물들이 조정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지역들도 있고 그대로 조정이 돼서 내려갈 지역들도 있고 유지될 지역들도 있고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부가 지금 6월 전에 매물이 지금 쏟아질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값이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규제를 한 정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쏟아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정말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미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예고 계속 했잖아요. 예, 예. 지금까지 정리를 안 했다고 하는 것들은 뭐 특별한 사정들이 있겠죠.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아마 일단 급한 것들, 정말 세금이 부담되는 것들은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일단 서서히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020년 상반기 때 강남구도 집값이 살짝 조정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그때 급매물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건 이미 다 소진이 됐고 예. 작년 하반기 때부터 다시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증여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자산에 대한 배분이 끝난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 매물들이 나오기 기대할 것 같은데 그런 예. 것들은 안 나올 것 같고 지방에 있는 여러 채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런 지역들은 쌓아놓을 수 있는데 아마 입지가 좋거나 정말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이상 현상이 또 하나 있는 게 네.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오를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실제 거주할 수요층들이 집을 못 구했다는 하나의 반증일 것 같아요. 시장에 거래될 수 있는 매물이 없다 보니까 매매든 전세든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거주 지역을 정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 선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살고 있던 입지를 떠나서 다른 입지에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 아니면은 살고 있는 입지에 이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을 구하는 방법 그렇게 좀 양분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평소 때는 인기가 없었거나 수요가 적었던 그런 이제 아파트, 비아파트 상품들한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예, 예. 빌라나 오피스텔이 올라갔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이렇게 오르는 물건을 보고 투자로 네. 추매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은 어떻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전세나 월세로 일단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러니까 묻지마로 그냥 무조건 당장 살아야 되는 집들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홧김에 답답해서 급한 마음에. 그래서 저는 묻지마로 이 아파트가 아니라 이 빌라, 이 다세대 혹은 이 오피스텔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동안 히스토리도 모르고 갑자기 오른다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이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데 다세대 빌라는요.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냐면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졌어도 이 빌라랑 이 빌라가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지분도 따져봐야 되고 노후도 봐야 되고 옵션도 따라야 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올라가는지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고 아무튼 공부할 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시지 말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낫다. 일단 살아보면서 거기에 저 시세를 정확히 좀 인식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거든요. 다세대 빌라는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밖에 안 올라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정말 새 아파트가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쭉쭉 올라가지만 정말 실거주 목적의 구축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굳이 뭐 매매로 살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 아파트를 조금 한정을 해서 좀 보자면 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지금 고민이 참 많아요. 지금 뭐 한쪽에서는 자꾸 이제 오른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소장님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예, 뭐 제가 뭐 이건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는데요. 예. 20년째 저는 한 번도 내 집 마련을 뒤에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고 예.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방송 끝나게 되면 가서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내 집 마련은 일단 투자하고는 별개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빌라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도 물론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지 않는 게 있을 텐데 예. 일단은 다세대 빌라보다는 조금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왜냐면은 그 아파트 시세를 계속 추적하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네. 이렇게 많이 올랐네. 그럼 공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를 사시면 됩니다. 그럼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아파트를 사면 되는데 절대로 아파트에서도 내가 드디어 가격이 싼 아파트를 찾았어. 이런 아파트 사지 마세요. 그거는 안 오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오른 거지 찾은 게 아니거든요. 딱딱 클릭만 두 번 하면은 그 아파트의 히스토리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빌라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거주하고 싶은 아파트라고 하면은 조금 더 무리해서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샀다 팔았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5년 후에 10년 후에 팔 거 예상하면요. 지금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다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부담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작년에 아마 종부세 받으셨던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것 같고, 예. 근데 2021년도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올라갈 거고요. 이게 공시가율 이제 현실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종부세를 안 내시던 분들 중에서도 종부세를 내시는 분이 더 많아지실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2주택자, 3주택자가 이게 그 공시 가격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율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7월달, 9월달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 올해 12월달에 받는 세금은 작년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파시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 내 정책 내에서는 다 주택으로 갖고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내가 평생 갖고 갈 것들, 좀 오래 갖고 갈 것들을 좀 후반부를 밀어놓으신 다음에 샀다 팔았다 원래 팔기로 하고 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언제 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싸다 비싸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제일 비싼 거를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일 비싼 거를 가져갈 건지 제일 비싼 거를 팔 건지를 결정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일 비싼 거를 이 시점에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6월 1일 후에 팔게 되면 더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차피 팔 거라고 생각했으면은 세율이 올라가기 전에 팔란 말씀인 것들이고요. 작년에 아주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은 올해 올라가긴 하겠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올해 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내년에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 이건 하나 분명합니다. 종부세를 내시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작년보다 엄청 나올 거예요. 그건 각오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양도세를 인하를 한다면 뭐 집값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건가요? 조정될 겁니다. 단론컨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팔고 싶거든요. 지난 4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주택자들은 한번 이게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기회를 안 줬어요. 예.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올해도 받기 전에 4년째 지금 기회가 없거든요. 한번 팔게 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게 면제가 아니라 완화시켜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누가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도 거둘 수 있어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결국은 취득세, 양도세 다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재정이 빵꾸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값은 100% 빠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 때 강남구도 조정이 됐었거든요. 결국 그때 저는 증여나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완화했을 때.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내놓게 되면 올해는 이쪽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지역, 우리가 희망하는 지역들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로 예상되거든요. 아마 그런 매도자들의 심리를 읽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제안도 드리고 싶네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건데 네. 소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모를 곳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얘기하고 다닙니다. 예. 뭐 찍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투기조장도 아니고요. 예.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사더라도 내가 산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예. 제가
이 기존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렸어요. 비싼 것들이 더 많이 올라요. 중요한 거는 비싼 거를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들을 찾는 게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금력 내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똑같은 기울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재가 있으면 더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으로 호재가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입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동산에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제일 많아지는 입지들 주목하시면 좋고요. 결국은 이제 그 입지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연결되는 신규 교통망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일자리랑 그 이제 그 교통망 있는 지역들의 새 아파트. 이 세 조건이면은 아마 지금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갈 거거든요. 세 가지 조건. 결국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했을 때는 아마 강남구가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결국은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있거든요. 강남구에 일자리도 많아지는데 광역 교통망들도 세 개가 더 생겨요. 그리고 거기 새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건들을 빼는 거죠. 그러면 입지를 뺄 건가, 새 아파트를 뺄 건가, 그다음에 뭐 일자리를 뺄 건가 빼면서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가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강남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남구를 사란 말씀이 아닙니다. 강남구를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은 0.01%도 안 돼요. 그거는 어차피 그 선택의 문제인 것들이고 그 강남구에 갈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이 있는 입지들 혹은 출퇴근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교통망과 일자리.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학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